우리나라의 등산 인구는 약 1,500만 명. 산에서 건강을 해치는 일도 빈번하다. 전문가와 함께 설악산을 오르며 운동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있는 안전한 등산법을 배워본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유, 오랜만에 했습니다. 형 오랜만에 했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히말라야 14좌에 오른 우리나라 대표 산악인. 최근엔 국립등산학교 초대 교장으로 선임된 엄홍길. 그리고 엄홍길 대장과 함께 에베레스트와 K2 원정대에 올라 팀 닥터를 맡았던 정덕환 정형외과 교수와 역시 엄홍길 대장과 함께한 알타이 탐사대에서 팀 닥터를 맡았던 윤현구 내과 교수. 정말 코스는요, 제가 이제 올라가서 비선대로 해서 이제 금강골 쪽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마등령이라고 그쪽 마등령 그쪽 영어 타고 올라가서 마등령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산하는 코스입니다. 3명의 전문가가 함께 등산에 나섰다. 먼저 요즘 많은 사람들이 휴대하는 스틱. 어떻게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될까? 이 어깨에 맞춰서 엘보 이 팔꿈치가 90도 정도가 여기 제일 이렇게 잡고 있기가 편해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그냥 계속 걷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높낮이에 따라서 길이를 조절하는 거는 자기가 예를 들어서 급경사에서 이 스틱이 길면 무게중심이 뒤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위험해요. 스틱을 사용해 걸을 때는 딛는 발과 반대 방향의 스틱을 짚으며 엇갈리게 나아가는 것이 기본. 본격적인 경사 구간이 시작됐다. 심박수가 증가하며 신체의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이때 명심할 것이 있다.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은 평소에 뇌졸중이나 태선색증도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증상, 흉통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나고 1시간 내에 사망하는 급성 심장 사망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무섭죠. 등산 시작하고 오르막길에서 1시간, 2시간 시내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몸을 조절하면서 너무 빨리 올라가지 말고 본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올라가셔야 됩니다. 가파른 오르막이 계속되면 평소와는 다르게 호흡이 가빠진다. 하지만 숨을 몰아쉬는 것은 좋지 않다. 장시간의 등산에서 체력 소모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절대 그 호흡이 가쁜 호흡을 쉬지 않도록 이렇게 호흡을 꾸준하게 이렇게 하는 게 좋죠. 꾸준한 호흡이 아무래도 좋죠. 호흡이 막 불규칙하게 되면 그만큼 더 이제 힘을 막 체력을 소모가 더 심해지고 더 힘이 더 드는 거죠. 급경사가 되면 이제 이 근육계통에도 무리가 가고 호흡도 무리가 가죠. 그래서 이제 아주 급경사가 될 때 호흡은 사실은 이제 편하게 하지만 이제 그 레스트 스텝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급경사를 막 올라가다가 잠시 짬 쉬면서 호흡을 마치고 올라가는 거죠. 가면서 급경사의 오르막을 오를 때는 잠시 걸음을 멈춰서서 짧은 휴식을 취하는 것이 체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 점심시간이 되어 간단한 식사를 하는 세 사람. 준비한 것은 탄수화물 위주의 음식. 등산은 열량 소모가 크기 때문에 에너지로 빠르게 전환 가능한 탄수화물이 효과적이다. 탄수화물이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쉽게 열량을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보다는 탄수화물 복용하시는 것이 당일 산행에서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하산할 시간. 실험을 통해 밝혀진 것처럼 오르막보다 내리막에서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이 커지는데 이때가 스틱 사용이 가장 중요한 때다. 경사면에 따라서 눌러주고 이걸 그다음에 이제 이걸 두 개를 동시에 앞으로 이렇게 짚어요. 내려갈 거 뒷면에 이걸 이제 댑니다. 대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스텝을 내리고 간 다음에 또 그렇게 여기를 내리고 어느 정도 스텝을 내리고 이렇게 폴에다 체중을 걸지 말라 그런 의미죠. 네. 균형을 잡는 데만 필요한 거지 저 폴에다가 내 체중을 다 실는 일은 이렇게 하는 거 외에는 하지 말라는 거지. 등산은 달리기와 비슷한 칼로리를 소모할 뿐만 아니라 근육 운동에도 도움이 된다.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의 효과를 모두 볼 수 있는 운동이다. 우리 운동 생리학에서 이게 보면 인터벌 훈련이랑 똑같아요. 인터벌 훈련은 선수들이 강하게 뛰고 천천히 뛰고 강하게 뛰고 천천히 뛰고
이렇게 강하게 뛴 거는 무산소 운동하고 천천히 뛴 건 유산소 운동이 좀 결합이 돼요. 그러면 이게 두 개 다 효과가 있어요. 체력을 빨리 올릴 수 있는 것도 아주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등산이 항상 오르막만 있는 게 아니고 내리막, 오르막, 내리막, 오르막 이런 코스에는 아마 인터벌 같은 효과를 또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등산은 우리 몸의 어떤 근육들을 얼마나 활성화시킬까? 주요 근육의 활성화를 분석하기 위한 무선 근전도 장비와 적외선 카메라 등을 사용해 각각의 경우에 근육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평지를 걸을 때와 오르막을 오를 때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해 측정한 결과 측정한 6부위의 근육 모두 활성도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평지를 걸을 때에 비해 오르막을 걸을 때 근활성도가 평균 2.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 파워존이 골고루 형성되는 게 상당히 좋거든요. 특히 이제 하지 쪽에 있는 이런 밀고 올라가는 비복근뿐만 아니라 중요한 이런 대퇴에 있는 대퇴직근이나 아니면 외측 광근이나 또는 이 척추 기립근 또는 복근 쪽에 있는 이런 파워존을 형성하고 있는 이 부분들의 근육들이 이 활성도가 이렇게 높게 나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관절을 중심으로 한 이런 복부 또는 대퇴로 구성된 몸의 중심부를 파워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제 신체 활동을 가능케 하게 하는 힘의 그런 원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등산은 오르막, 내리막 등 다양한 환경에서 걷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 잘 쓰지 않는 근육에 자극을 준다. 산을 오를 때는 고관절과 허벅지 주변, 코어 근육의 힘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반면 내려갈 때는 상체 근육이 활성화되면서 오르막과 내리막에서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등산은 우리 몸이 체중으로 인한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는 체중 부하 운동이다. 뼈는 물리적 압박을 받았을 때 튼튼해지기 때문에 뼈 건강을 강화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뼈 건강은 우선은 이제 근육과 뼈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은 뼈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체중 부하가 되는 운동이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햇볕을 쬐야 됩니다. 비타민 D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뼈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특히 이제 체중 부하가 되는 운동, 등산 같은 거 그런 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등산을 통해 허리 통증을 극복한 강인철 씨. 산의 매력에 푹 빠진 그는 몇 년 전부터 직접 산악회까지 조직해 활동하고 있다. 자신의 노하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서다. 저희들은 전국에 있는 100대 명산을 도전하기 위해서 활동을 시작했고요.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매주 말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지를 걷는 것조차 힘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이젠 어떤 형태의 산도 무리 없이 오른다. 허리가 호전되는 상태에 따라 욕심내지 않고 한 단계 한 단계 난이도를 높인 덕분이다. 그는 자신의 증상과 수준에 맞는 산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증상이 아주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부드러운 워킹을 할 수 있는 흑산이라든가 정비된 산책로 이런 곳에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허리 건강을 위해 그가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은 걷는 자세. 등산은 오래 걷는 운동인 만큼 허리에 부담을 덜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가 추천하는 보행법은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걷는 것.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허리 엉덩이가 나오고 허리가 들어가고 등이 S자를 만들어주는 이런 식의 몸을 상체를 세운 상태에서 일자로 걷게 된다면 굉장히 몸이 편해요. 처음엔 그저 높고 험난하게만 느껴지던 산. 한 발짝 한 발짝 오르다 보니 어느새 정상에 닿았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인솔할 여유까지 생겼다. 자연과 호흡하며 건강을 챙기는 이 시간이 그에게는 더없이 소중하다. 가끔씩 걷는 길에서 뒤도 좀 돌아보면서 또 하늘도 좀 보면서 이런 자연의 바람도 좀 느끼고 새소리도 듣고 간혹 가다가
흐르는 시냇물에 손도 담그고 이런 활동들이 좀 더 자연에 친해질 수 있고 또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 가을은 안전사고도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계절이죠. 우리나라 산은 고도가 높지는 않지만 바위산이 많아서 체력 소비가 크고 또 등산로 주변이 험준한 곳들이 많아서 산을 오를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등산 중 일어난 안전사고는 총 1,080건으로 골절, 탈진 등의 부상이 969건, 또 사망이 111건에 이릅니다. 그런데 사망사고를 살펴보면 심장돌연사가 62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행 중 심장마비로 숨지는 사람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지만 심장 질환으로 숨지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무리한 산행은 곧 사고로 이어진다. 등산의 사망사고 중에서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는 것은 심장돌연사다. 심장돌연사란 갑작스런 가슴 통증이 발생한 후 1시간 내에 사망하는 것을 말하는데 심장돌연사의 약 80%가 심근경색증과 같은 관상동맥 질환이다. 가슴이 뻐근하거나 심한 압박감, 터질 듯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각 등산을 중단해야 한다. 심장의 능력에 비해서 과도하게 무리하게 운동을 하다 보면 심장이 버티지 못해서 심장 근육에 손상이 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협심증과 심한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추운 날씨에 과도하게 무리하게 하다 보면 환자들의 어떤 그 관상동맥 질환이 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면 즉각 119에 신고해야 한다. 119입니다. 네, 현재 하나 등산 중에 쓰러졌거든요. 네, 신고자분 환자분 평평한 바닥에 우선 반듯하게 눕히시고요. 골든타임은 5분. 구급대의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손을 모아 가슴의 정중앙에 댄 후 수직으로 5에서 6cm 깊이로 누르는데 분당 100회 정도의 속도로 30번 압박한다.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알려주는 대로 심폐소생술을 정확하게 따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심폐소생술을 4분이나 5분 안에 빨리 시행하는 게 환자의 소생할 수 있는 예후가 상당히 좋습니다. 스틱 없이 등산을 한다는 이성진 씨. 하지만 하산시 스틱 사용은 낙상이나 무릎 손상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다. 과연 스틱을 사용해 걸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무릎에 걸리는 부하의 정도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 실험을 통해 알아보기로 했다. 평지를 걸을 때와 내리막을 걸을 때, 그리고 스틱을 사용해 내리막을 걸을 때를 비교해봤다. 그 결과 체중 대비 무릎 부하는 내리막에서 스틱을 사용했을 때가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70kg이라면 하산시 스틱을 사용할 경우 63kg, 사용하지 않을 경우 약 2배인 119kg의 체중 부하가 걸리는 것이다. 그 하산시의 그 스틱 사용 보행이 그 미사용 보행에 비해서 하지 근육의 부담을 줄여주고 또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스틱 사용 시가 가장 무릎 부하를 줄여주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스틱 같은 경우가 물론 이 스틱을 위한 체중도 분산시키지만 안정성에서 특히 이제 기전면이 넓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 낙상이나 또는 이런 손상의 그런 위험에서도 상당히 좀 안정적이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스틱에 체중을 너무 과하게 싣고 내려올 경우 넘어질 위험이 있다. 스틱을 짚고 넘어지면 다리뿐 아니라 손에도 손상을 가져온다. 손목 골절도 등산 중 빈번히 일어나는 부상이다. 손목이 많이 과도하게 구부러지게 되면 여기에 힘이 가죠. 그래서 여기에서 딱 부러지게 되면 요걸 원위부 골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관절이다 보니까 관절면이 같이 침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면 관절을 제대로 못 쓰시게 돼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등산 골절이죠. 산을 오르다 보면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죠. 한번 등산을 할 때 소비되는 칼로리는 약 1000kcal에서 많게는
5,000kcal가 넘는다고 하니까 아무 준비 없이 무턱대고 산을 오르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산은 누구나한테 열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은 다. 근데 그 산을 이용해서 내 건강을 어떻게 찾느냐. 이거는 결국 등산을 어떻게 현명하게 하느냐. 그걸 아는 건 노력이죠. 산을 오를 때는 겸손하라. 절대 욕심이 내지 마라. 자기 자신의 체력을 오버하지 마라. 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